안녕하세요. 현대이TV 경제 전문 아나운서 정예린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인데 청약, 부동산 같은 문제를 떠올리면 뭔가 어른들 얘기 같고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최근 청약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오늘은 청약 통장에 대해 깔끔하고 간략한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정리해 왔습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청약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민간이 붙은 건 우리가 흔히 보는 자이, 레미안, 프로지오 등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공공은 LH나 SH, GH 같은 공기업이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임대는 청약홈에 그리고 공공임대는 청약플러스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그리고 기관 추천 등 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공급까지 더하면 6가지의 유형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특공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권입니다. 혼인 7년 이내면 해당이 되는데요. 재혼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에서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도장 찍고 와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생애 최초 특공은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특례입니다. 생애 최초는 주택 소유 이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이더라도 예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생애 최초에 정말 집중한 겁니다. 다만 생애 최초 특공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면 공공에서는 안 되고 민간에서도 소형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공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이 유형은 미달이 가장 많이 나서 잘 노리면 무혈 입상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추천 특공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등이 대상인데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근무자가 포함됩니다. 중기특공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사전에 해당 기관에 신청해 특공 대상자 선정 후 특공일에 맞춰 청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다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공급 알아봐야겠죠? 일반공급은 공공과 민간 모두 나름의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공공의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넣었는지가 중요하고 민간의 일반공급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점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가점이에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걸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가져가는 게 가점제인데 분양이라 제도 전체에서 봤을 땐 가점제는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럼 가점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중요한 청약 가점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약 가점제는 총 82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이렇게 총 3가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무주택 가점 파트는 32점이 만점인데 무주택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32점 날리고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무주택자라고 해서 32점 만점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을 따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만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30세 지났으면 2점, 31세면 4점 이런 식입니다. 그럼 20대 분들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전 0점인가요? 네, 아쉽지만 맞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뭐든 결혼하면 혜택은 많이 주어지네요. 이번에는 청약통장 가점인데
총 17점으로 배점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내 통장을 보면 개설일을 볼 수 있는데 이 개설일을 보기 때문에 통장을 깼다가 다시 만들면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이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가입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가입은 가능하지만 언제 만들었든 간에 미성년자일 때는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만 17세에서 만 19세까지 딱 2년 채우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은 부양가족인데 이게 35점이나 됩니다. 만약 내가 혼자 산다면 5점, 한 명을 부양하고 산다면 10점,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 수가 한 명씩 늘 때마다 점수가 5점씩 늘어납니다. 여기서 부양하는지 마는지 판단은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점수 뻥튀기를 막기 위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내 호적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부양가족 점수에 산정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의해야 할 점 또 하나 생겼죠.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한도가 1983년부터 41년간 10만 원으로 유지했었는데 이르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저번 달에 발표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매달 10만 원씩만 저축해도 당첨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이자가 많지도 않고 약속된 기한도 없어서 돈이 부족한 분들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당장 돈을 많이 넣을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회차를 거르고 나중에 몰아서 넣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요. 뭐든 간에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면 9월에 새로운 규정이 결정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기다리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보고자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청약에 관심 갖고 준비한다면 미래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내 집을 갖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많은 부동산 정보와 그리고 재테크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다양한 주제들로 만나요. 안녕!